이번 영상은 연산 증폭기 이제 두 번째로 연산 증폭기 이제 응용 효율 중에서 이제 기본적인 반전 증폭기, 비반전 증폭기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반전 가상기, 비반전 가상기 이런 것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을 하고요. 먼저 연산 증폭기의 응용 효율을 만들 때는 대부분 다 연산 증폭기 이제 네거티브 피드백, 부기환이라는 걸어서 사용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피드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출력 신호를 입력 신호로 되목에서 이제 그걸 이제 조절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포지티브 피드백이 있고 네거티브 피드백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어떤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피드백을 걸게 돼요. 지금 연산 증폭기에서도 요 출력에 있는 신호를 입력에다가 이렇게 되먹이는 거를 우리는 어, 피드백,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걸어서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겠어요. 만약에 피드백을 걸지 않고 연산 증폭기를 개방 오픈 루프로 사용한다면 개방 루프로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그림에서 한번 보죠. 입력과 출력 사이에 아무것도 걸지 않고 이렇게 이제 오픈시켜서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연산 증폭기가 하나 있어요. 연산 증폭기가 있는데 그 오픈 루프 게인이 10만 정도. 우리는 아이디어란 이상적인 경우에는 무한대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게 10만, 20만 이런 정도 큰 값을 갖고 있는데 이 연산 증폭기라고 하는 것은 인버팅 단자와 넌 인버팅 단자 사이에 차전압을 이제 이걸 곱해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거기에 차전압이 1mV 정도 된다고 한다면 요 1mV에다가 10만을 곱하게 되면 얼마가 나와요? 이론적인 값으로는 100V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값인 거죠. 근데 이 연산 증폭기에서 100V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요 연산 증폭기를 구동시킬 때 여기다 전압을 걸기를 플러스 VCC 플러스 전원과 마이너스 VCC 보통 플러스 15V 마이너스 15V 플러스 12V 마이너스 12V 이렇게 걸기 때문에 거기서 제일 큰 전압이 나와도 100V가 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 플러스 VCC보다 조금 더 작은 값이 나오는데 그 실제 연산 증폭기에서는 최대 출력이 플러스 마이너스 VCC보다 작은 값을 가져서 거기서 이제 소자에서 전압가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 Vmax 마이너스 Vmax 값이 되는데 얘가 입력 무슨 문제이냐면 입력 신호가 조금만 차이 있어도 거기에 이제 차전압이 1mV 이렇게 차전압이 있어도 그 전압을 이만큼 오픈 룹 게인만큼 곱하기 때문에 바로 플러스 V 맥시멈 값이 되고 마이너스 쪽으로 돼 있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V 맥시멈 값으로 이렇게 뭐가 되냐면 포화가 되어버려요. 세츄레이션이 되어버려요. 근데 뭐예요? 증폭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입력 신호에 따라서 출력 신호가 이렇게 비례해서 나타나야 그 증폭기로서 나타나는데 여기 신호가 조금만 차이 나도 플러스와 마이너스 값 세츄레이션 되기 때문에 얘는 증폭기로서 사용할 수가 없다 그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비교기예요. 컴퍼레이터라고 하는 거. 그러면 비교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입력 전압과 기존 전압을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을 비교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단자에다가 마이너스 단자를 그라운드 시키고 VI 값을 마이너스 값보다도 조금만 크게 만들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10만 배를 곱하기니까 바로 V 맥시멈 값, 플러스 V 맥시멈 값이 될 거고, 여기 이제 플러스 여기다가 VI라고 하는 값에다가 그라운드 0V보다도 조금만 작은 값을 걸게 되면 마이너스 V 맥시멈 값이 되니까 요 0V보다 크냐 작으냐 하는 것들을 따질 때 이제 우리는 비교기로서 작용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연산 증폭기가 증폭기로서 작용하려고 한다면 이와 같이 개방 루프가 있으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연산 증폭기에다 부기온, 네거티브 피드백을 이제 걸어서 사용해요.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데, 출력단하고 여기 출력단이잖아요. 출력단에서 이렇게 와서 입력단에다 거는데, 요 부기관으로 하는 그런 소자들을, 여러 가지 소자들을 갖다가 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산 증폭기 출력에서 반전 단자로, 여기 출력에서 이렇게 반전 단자, 마이너스 단자로 저항, 캐퍼시터, 인덕터,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같은 걸 걸어 사용하게 되면 증폭기라든가 적분기, 미분기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기환을 사용한다. 이렇게 부기환을 걸면 뭐 어떻게 되냐면 페루페 이득이 이제 이득이 작아지는 대신에 선형 동작 범위가 넓어져서 출력이 포화되지 않고 선형으로 동작하게 된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게 되면 입출력 전달 특성이 있어서 가로축이 입력으로 들어가는 신호 VD 값이고 세로축이 이제 출력 전압 값이에요. 아까 봤을 때 요 VD라고 하는 값이 뭐 여기 0에서 조금만 크고 작음에 따라서 바로 V 맥시멈 값으로 세츄레이션 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어요.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개방 루프 특성인데 여기다가 이제 부기환을 갖다 걸게 되면 지금 파란 선처럼 이렇게 된다. 즉 이득이 작아지는 것 대신에 뭐가 여기 선형으로 동작할 수 있는 범위가 이게 넓어져서 지금 같은 경우는 입력 신호에 따라서 여기 입력 신호에 따라서 출력 신호가 선형적으로 이렇게 비례하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이득이죠. 그죠? 이득. 개인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연산 증폭기는 이제 거의 다가 응용회로를 만들 때 이와 같이 부기환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번 시간에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반전 증폭기, 비반전 증폭기, 그것을 기반으로 한 가산기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전 증폭기라고 하는 것을 보면 반전 증폭기는 인버팅 앰플리파이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연산 증폭기 이와 같은 이렇게 연산 증폭기의 반전 단자 마이너스가 반전 단자를 플러스가 이제 비반전 단자이고 반전 단자에다가 입력 신호 VI 값을 걸고 R1 저항과 R2 저항이 있는데 R2 저항이 출력과 입력을 이렇게 연결하는 부기환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 반전 증폭기로서 작용할 수 있고 그거의 이득값을 이제 R1과 R2를 조절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페로프 이득, 입력 저항, 출력 저항을 이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렇게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라고 가정하고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라고 한다면 플러스 단자가 그라운드되어 있다면 마이너스 단자도 이제 그라운드처럼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는 가상 접지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에 들어가는 바이어스 커런트 IB라고 하는 값은 제로이다. 0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 저항 값이 무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전류 흘러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회로의 그 푸는 과정을 거쳐서 풀면 되겠죠. 먼저 페로프 이득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페로프 이득은 AV라고 하고 AV라고 하는 것은 VI분의 VU, VI라고 하는 것은 입력 전압이고 VO는 이제 출력 전압이 되는 거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보게 되면 여기 입력 전압이 들어와서 여기 가상 접지니까 이쪽으로 흘러 들어온 전류 값이 이 마이너스 단자하고 이 출력 쪽으로 전류가 흐를 텐데 마이너스 단자로 전류가 흘러 들어가지 못하니까 들어온 전류는 다 나간 전류하고 같다 하는 회로의 노드 방정식을 이제 세울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한번 세워보겠어요. I1이라고 하는 거. I1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거니까 R1분의 VI 값. 여기가 이제 접지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값이 뭐하고 똑같다? I2하고 똑같다. I2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그 이쪽이 VO이고 여기가 접지니까 뭐 VO에서 이렇게 접지 쪽으로 흐르는 거에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값을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R2분의 VO 이렇게 써놓고 나서 뭐 VI분의 VO가 AV라고 그랬으니까 정리를 하면 VI분의 VO 해서 마이너스 R1분의 R2라고 하는 전압 미드 값을 페루프 이득을 구할 수가 이 이득 값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R1 값과 R2 값을 조절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R1 값을 10kΩ이라고 하고 R2 값을 100kΩ이라고 한다면 10배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조절하면 그렇게 만들 수 있다. 물론 R1 값을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더 큰 이득을 얻을 수가 있겠지만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입력 저항이 작아진다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값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죠?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입력과 출력이 이제 180도 이상 차가 났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뭐 좀 그림이 엉거주춤한데 이렇게 들어간 입력 신호가 출력 신호에 보면 서로 그 극성이 반대죠. 그래서 뒤집혔다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입력 저항 값은 어디냐면 여기 이쪽으로 들여다보는 값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제 접지로 가상 접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들여다보게 되면 R1이라고 하는 저항만 보이기 때문에 RI라고 하는 입력 저항은 R1이라고 하는 값이 보이는 거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출력 저항을 이렇게 보게 되면 출력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리 들여다본 건데 이쪽에 이제 들여다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션트 그러니까 병렬로 붙어 있는 것들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의 출력 저항이 0이었기 때문에 0에 가깝게 가는
그래서 매우 작은 값을 갖고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뭐 반전 증폭기라고 하는 것은 R1, R2 값을 조절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이득을 얻는 그런 거 쉽게 증폭기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R1이라고 하는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득이 크다 그랬는데 여기 보세요. 입력 저항은 어때요? RI라고 R1 값이니까 RI가 커야 이 VI라고 하는 값을 이제 많이 이쪽으로 전달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RI가 크려면 R1이 커야 되는데 그래서 이 두 개 사이에는 이제 뭘 해야 되면 타협점을 찾아야 돼. 컴프로마이즈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앞에서 구한 전압 이레딩이라든가 입력 저항 그리고 출력 저항을 가지고 이렇게 반전 증폭계 등가효를 그리면 이와 같은 등가효를 그릴 수가 있겠죠. 입력과 출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입력 쪽에서 들여다본 것이 입력 저항인데 입력 저항 RI 값은 아까 보니까 얼마였냐면 R1이라고 하는 값이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득 값이 얼마가 나타나면 마이너스 R1분의 R2 VI라고 하는 값이 나타났으니까 종속 전압으로 이렇게 갖다 그림을 그리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이득 값이잖아요. 그리고 RO라고 하는 값은 0이었으니까 이와 같은 반전 증폭기의 등가율은 이와 같이 그릴 수가 있다. 만약에 이런 반전 증폭기를 이제 등가회로를 가지고 다른 거하고 연결해서 이제 회로를 푼다고 한다면 이런 등가회로를 이용하면 되겠죠. 지금까지 한 반전 증폭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반전 가상기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가 있는데 반전 가상기라고 하는 것은 입력이 이와 같이 VI1, VI2, VI3 세 개의 입력이 있을 때 이걸 이제 가상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하는 거니까 이 입력을 세 개를 더해서 출력에 이제 나타나게 만드는 그런 회로를 하려고 한다면 이와 같이 만들면 된다 그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뭐 입력이 하나만 있다고 한다면 어떤 그림하고 비슷해요? 하나만 있다고 한다면 그러죠. 반전 증폭기하고 똑같은 그림인데 이게 이제 세 개의 입력 값을 갖고 있다.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앞에서 생각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얘가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플러스 쪽을 그라운드로 시켰으면 마이너스 쪽도로 가상 접지가 돼서 그라운드이고 여기 바이어스 전류값이 0으로 들어가니까 여기 뭐 왼쪽 입력 쪽에서 들어온 전류값들을 다 합친 것은 어디로 가냐면 다 RF를 거쳐서 출력 쪽으로 간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회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회로 이론에서 이제 근거해서 풀어본다고 한다면 IF라고 하는 게 이제 RF라고 하는 저항에 흐르는 전류값을 이렇게 표시를 했으니까 지금 RF라고 하는 것은 피드백 저항이기 때문에 F라고 쓴 것 같으네요. 그죠? 그러니까 출력과 입력 사이에 걸쳐 있는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값이다.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들어온 전류의 합하고 같다. 그러니까 I1, I2, I3를 다 합친 거하고 이제 같겠죠. 그래서 I1 플러스 I2 플러스 I3가 될 거고 I1 값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 값은 VI1 여기 입력이 이제 들어간 곳이 이렇게 와보면 여기가 가상 접지가 되어 있으니까 R1분의 VI1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I2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R1분의 VI1 R2분의 VI2, R3분의 VI3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것을 이제 그 출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들어온 전류들이 다 이렇게 가서 어디에? 여기 RF라고 하는 저항에 걸려서 전압 강화가 일어나니까 VO라고 하는 출력 전압 값은 VO는 여기 이제 이거하고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IF, RF라고 쓸 수 있고 요 IF라고 하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 값을 위에 있는 요 수식을 갖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밑에다 이렇게 하게 되면 마이너스 R1분의 RF, VI1 R2분의 RF, R3분의 RF 해서 각각을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 만약에 이런 과정을 하면 R1, R2, R3가 R로 다 똑같다. 그러면 뭐예요? R1, R2, R3가 다 똑같다. R로 똑같다면 R1 똑같고 R2 똑같고 R3 똑같다고 한다면 얘가 앞으로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R분의 RF라고 빠져나오게 되면 마이너스 R분의 RF라고 빠져나오게 되면 뭐만 남냐면 V1, VI1, VI2, VI3, VI1 더하기 VI2 더하기 VI3가 나오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 입력 신호를 더한 값이에요. 그죠? 지금 가상기라고 연산 증폭기에서 가상기라고 하는 게 반전 증폭기에 근거를 해서
여러 개의 신호를 집어넣더니 이와 같은 가산할 수 있는 그때 이제 우리는 저항을 선택하기를 이와 같은 조건에 맞게 저항을 선택해야 이런 가산기로서 이제 동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이제 비반전 증폭기인데 비반전 증폭기라고 하는 것은 non inverting amplifier라고 얘기를 하고 이 non inverting amplifier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 이와 같은 이제 이 그림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그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이 연산 증폭기에 플러스 단자에 이제 입력 신호 VI라고 하는 값이 걸려 있어요. 아까 반전 증폭기일 때는 어떤 쪽에 입력 신호가 걸려 있냐면 마이너스 단자에 입력 신호가 걸려 있었는데 지금은 플러스 단자에 입력 신호를 걸고 나서 마이너스 단자에 R1 저항과 R2라고 하는 저항을 이와 같이 그 피드백 저항을 걸게 되면 비반전 증폭기가 된다. 이 비반전 증폭기로부터 우리는 페르프익이라든가 입력 저항, 출력 저항을 구하기 위해서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먼저 생각할 것이 이게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플러스 단자에 VI를 걸면 마이너스 단자도 VI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가상 단락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기 전압하고 여기 전압차가 나지 않는다 하는 거였고, 그리고 전압차가 나지 않더라도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은 0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가상 단락이라고 하는 거였으니까 이것에 근거를 한다고 한다면 뭐 R1에 흐르는 전류값은 다 이제 R2로 흘러나간다 하는 것을 이제 회로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RI라고 하는 값, 입력 저항 값은 이렇게 이쪽에서 뭐 입력 신호 쪽에서 들여다본 값이고 RO라고 하는 것은 출력 쪽에서 들여다본 값인데 이 세 개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루프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마찬가지로 AV 값이 VI분의 VO, 입력 전압분의 출력 전압 값이 되는 거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면 여기 그 플러스 단자가 VI인데 마이너스 단자도 VI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 R1에 흐르는 전류 I1이 흘러와서 여기 이제 바이어스 커런트 IB 값이 0이기 때문에 다 어디로 가냐면 I2 값, 그 R2를 거쳐서 이제 V5로 이렇게 걸리는 거잖아요. 그 값을 쓰게 되면 I1이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R1분의 VI, 여기 VI 값이고 마이너스 R1분의 VI, 그리고 이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값은 R2분의 VI, 여기가 VI고 여기가 VO니까 VI 마이너스 VO라고 쓸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VI분의 VO로 전압이 이득이니까. 그래서 VI분의 VO로 정리를 했더니 1 플러스 R1분의 R2 값이 돼 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전압이 이득 값이 돼요. 아까 반전 증폭기에서는 마이너스 R1분의 R2였는데 지금은 1 플러스 R1분의 R2니까 이런 이득 값을 얻을 수가 있다. 뭐 크게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값이 없다 하는 거니까 아까 반전 증폭기일 때는 그 앞에 반전이라고 하는 게 붙었으니까 뒤집힌 건데 지금 비반전 증폭이기 때문에 플러스 값을 갖고 있고 R1과 R2 값을 조절을 하면 아파와 마찬가지로 이득 값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I라고 하는 입력 저항값은 여기서 이 입력 신호 쪽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기 이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 사이가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뭐 RI 값이 무한대잖아요. 그래서 입력 저항이 무한대인 거고요. 그리고 RO라고 하는 값은 마찬가지로 이 뒤쪽에서 이렇게 되면 션트로 돼 있고 입력 쪽에 전압값들을 0으로 만들게 되면 여기 그 이상적인 연산층 복귀의 출력 저항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0에 가까운 그런 값으로 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생각했던 비반전 증폭기의 페로프 이드 그리고 입력 저항, 출력 저항을 이와 같은 그 비반전 증폭기를 등가위로 그리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면 여기서 보게 되면 입력 쪽에서 VI 입력 쪽에서 RI라고 하는 값은 무한대 값이었고 거기에 이제 전압 이드 값이 여기 이제 1 플러스 R1분의 R2 입력 전압에 비례하기 때문에 종속 전압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R5 값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비반전 증폭기를 이제 회로로 해석한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등가 회로를 이용해서 해석을 하면 이제 용이하게 다른 회로하고 이제 같이 있을 때 풀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이제 비반전 가상기 신호를 합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회로를 꾸미면 이제 되는데 이 회로는 이렇게 보게 되면 뭐하고 비반전 증폭기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입력 플러스 쪽에 이제 입력을 이렇게 걸었는데 입력이 두 개가 들어갔네요. VI1하고 VI2 입력을 걸어서 이제 출력 쪽에 가산기 두 개의 신호를 더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가상 단락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여기 이 노드에 V 플러스라고 하는 전압이 있다고 한다면 요 V 플러스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비반전 증폭기로서 이제 동작을 해서 나타나겠죠. 그리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O라고 하는 것은 여기 여기 V 플러스라고 하는 앞에서 이제 비반전 증폭기를 했으니까 이 1 플러스 R1 R2 이랬는데 지금은 RA, RF 값이니까 1 플러스 RA분의 RF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회로 이론 시간에 공부를 하기를 만약에 입력 신호들이 여러 개 있다고 한다면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출력값을 이렇게 구했어요. 중첩의 원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뭐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 것들은 다 0이라고 하고 또 다른 거 여행을 할 때는 다른 게 0이라고 하고 또 하나 남겨놓고 해서 여러 개들을 이제 다 합치면 되는 게 이제 슈퍼포지션 중첩의 원리였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기 위해서 먼저 VI1과 VI2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이제 VI2를 0이라고 하자. 자, VI2를 0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이제 그라운드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VI1만 있고 여기에 VI2가 그라운드 시킨 이런 회로로 이제 꾸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V 플러스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VI1이 와서 R1과 R2로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여기가 나타날 텐데 그것에 의해서 이제 여기 V51에 나타나는 걸 보면 비반전 증폭기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V51 여기 VI1만 있기 때문에 출력도 V51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 플러스 RA분의 RF V 플러스 값이니까 여기에 1 플러스 RA분의 RF하고 지금 여기 전압 분배 법칙에 이랬으니까 R1 플러스 R2분의 R2 값 R1 플러스 R2분의 R2 값 VI1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VI1을 0이라고 하고 VI2만 있다고 생각을 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VI1이 0이 됐으니까 여기가 VI1인데 그라운드가 된 거고 그래서 여기가 R2가 됐고 여기가 R1 앞에 하고 이제 반대로 이렇게 되는 값이에요. 마찬가지로 얘도 비반전 증폭기로서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VI2에 의해서 생기는 여기 출력 신호를 VO2라 그랬으니까 요 VO2라고 하는 값은 비반전 증폭기에서 1 플러스 RA분의 RF V 플러스 하고 이제 여기에 전압 분배 법칙에서 R1 플러스 R2분의 R1 값이네요. 그죠? R1 플러스 여기는 원값이네. 그죠? VI2 값.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두 개의 입력 신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두 개를 합쳐야 되잖아요. 그 중첩의 원리에서 하는 거니까 그 두 개를 이제 합쳐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VO라고 하는 값은 VO1 더하기 VO2 값이 돼서 앞에서 구했던 수식들이 그대로 갖다 썼어요. 1 플러스 RA분의 RF, R1 플러스 R2분의 R5, R2 VI1, R1 플러스 R2분의 R1, VI2 똑같이 이렇게 갖다 썼어요. 이렇게 된 곳에서 이 저항값들을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저항값을 조정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R1하고 R2하고 RA하고 RF가 다 같다. R1, R2, RA, RF가 다 같다고 한다면 위에 소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뭐예요? RA하고 RF가 같으니까 이게 1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소식에서 보면 R1, R2, R2 이 값이 같으니까 얘는 2분의 1이 될 거고 얘도 이제 2분의 1이 되니까 2에다가 2분의 1 곱하면 1이라고 하는 값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출력 전압값은 VI1하고 VI2가 더한 것으로 나온다. 그래서 비반전 증폭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가산기는 이와 같이 여기 있는 저항값들을 다 같은 저항값으로 하게 되면 입력 신호가 더해진 값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볼테이지 폴로우라 그래서 전압을 쫓아가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간단하게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에 여기 이제 플러스 단자에다가 입력 신호를 걸었어요. 플러스 단자에 입력 신호를 걸면 우리는 비반전 증폭기의 형태하고 똑같은 애. 근데 여기 마이너스 단자를 막바로 저항 같은 거 없이 막바로 그냥
출력 전압에다 갖다 걸면 요 VI라고 하는 게 가상 단락에서 VI 값인데 VI가 요 출력에 연결돼 있으니까 VO하고 VI하고 같겠죠. 전압 이득이 얼마가 되냐면 AV라고 하는 전압이 VI분의 VO 값이 돼서 1이라고 하는 전압 이득을 가져요. 그러면 야, 이거 1이라고 하는 전압 이득이 어디에 쓰일 것인가 하는 거예요. 뭐 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근데 우리 트랜지스터를 할 때도 커먼 컬렉터 그리고 커먼 드레인 이런 것들은 전압 이득이 1보다 조금 작은데 그런 증폭기를 쓴다 그랬어요. 어디에 쓴다 그랬냐면 버퍼 앰플리파이어로 쓴다고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전압 풀로 쫓아가는 인디기 1인 연산 증폭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더라도 얘도 어디에 쓸 수 있냐면 이와 같이 임피던스 매칭용 전압 버퍼, 볼테이지 버퍼로 쓸 수가 있다. 자, 볼테이지 버퍼라고 하는 것은 앞에 우리 그 트랜지스터를 하면서도 했지만,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신호원이 있어요. 여기 신호원. VI하고 RS 내부 저항이 있는 이런 신호원이 있는데, 이 신호원에서 부하에다 전압을 공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신호에서 나온 전압이 RS라고 하는 내부 저항하고 부하 저항의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와 같이 여기에 걸리는 여기 로드에 걸리는 부하에 걸리는 전압은 VL은 RS 플러스 RL분의 RLVI 이렇게 돼서 만약에 RL이 작은 값이고 RS가 큰 값이라고 하면 점점 이 부하의 저항이 작아진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이 중간에다가 요 부하 RL이라고 하는 것과 신호원의 중간에다가 뭘 갖다 걸었냐면 이렇게 생긴 거 갖다 걸었어요. 이게 뭐죠? 그렇죠. 여기 보니까 플러스 쪽에다가 신호원을 걸었고 마이너스 단자를 막바로 출력하고 연결했으니까 이게 앞에서 생각했던 뭐예요? 볼테이지 폴로우였죠. 그죠? 볼테이지 폴로우.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갖다 걸면 요 신호를 여기 뒤로 부하에다 잘 전달할 수가 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신호원이 여기를 들여다보면 뭐가 보이냐면 입력 저항이 보여요. 근데 입력 저항이 얼마예요? 무한대죠. 그러니까 RS 값이 뭐 R 무한대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큰 값이니까 RS 값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VI라고 하는 전압은 대부분 다 이 볼테이지 폴로우에 이제 다 걸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입력 신호로 다 걸려서 그 입력 신호가 어디로 전달돼요? 출력으로 이제 전달이 되게 되면 이 출력 값이 어디에? 부하에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임피던스 매칭을 할 때 이와 같은 볼테이지 폴로우 전압 이득이 1인 것을 갖다가 이제 집어 넣으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은 뭐냐면 그 안전증폭기, 비반전증폭기, 그리고 이제 반전증폭기와 비반전증폭기에 기반으로 한 가상기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제 이어서 몇 가지 응용 회로들을 할 텐데 그 응용 회로들도 다 부기환을 걸어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는 왜 연산증폭기는 부기환을 걸어서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그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게 되면 다음 영상도 용이하게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